만들어진 이미지는 진짜를 감춰버립니다. 당신은 그런 조잡한 것들을 만드는 데 일조해 왔지요. 그렇지만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겠지요? 이 세계의 구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군요. 드디어 이해하셨네. 또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신경 쓰지 마세요. 가짜를 제거하는 것뿐이니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가짜예요. 당신이 진짜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도망치지? 당신이 가짜 같나요? 헛된 수고 마세요. 어차피 가짜는 영원할 수 없어. 철옹성 같던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기루 같은 이 수련 그림의 주인은 그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인상파 화가 모네입니다. 파리 근교 지베르니에는 모네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 일본식 다리 위에서 그는 하루 종일 정원을 바라봤을 겁니다. 모네는 이곳에서 받은 인상들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수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장 그릴 수밖에 없었죠. 왜 미술사에서 하필이면 그 인상파 시대의 연장이 등장할까? 만약에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에다 연장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상한 건데 왜 이상하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여인의 그 이데아를 그린 거거든요. 이 상태를. 단 하나의 이상적 여인. 단 하나뿐인 모나리자. 수련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캔버스는 순간만을 담아냅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같은 삶을. 그 차이 속에서 인상파 화가들은 시간 속의 변화를 바라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로 얘기하면은 그 아침에 본 성당과 저녁에 본 성당은 시뮬라크에 불과한 거고 진짜 성당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상파처럼 변화와 그 시간과 생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침에 본 거는 가짜고 뭐 저녁에 본 건 진짜고, 뭐 아침에 본 것과 저녁에 본 것과 또 따로 존재가 있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은 비로소 현실을 향했습니다. 모든 사물은 인간의 눈으로 재조명될 수 있었죠. 우리들이 보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반사된 빛, 허상입니다. 그 허상 속에서 인간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본뜬 현실 세계는 복사품이니까 어차피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한 것들은 완전한 이데아를 향해서 비슷해져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올바른 이 복제품의 태도인 거죠. 그 짝퉁들도 전부 최대한 원본에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플라톤주의적 윤리학이에요. 원본에 충실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시뮬라크는 어떤 거냐면은 그거랑 정반대로 원본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없이 원본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려는 이런 것을 시뮬라크르라고 그래요. 혁명입니다.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시뮬라크르의 세계에서는 일어납니다. 원본을 따르지 않는 불량품들이 모이자 거대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따라야 할 하나의 대상이 사라졌을 때 표면 아래 있던 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힘들은 그동안 무시되고 지워져 왔던 것이죠. 작은 바람에도 꺼져버리는 촛불. 사람들은 왜 하필 이 연약한 존재를 시위 도구로 썼을까요? 그들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말하는 진실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진실, 촛불 같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촛불은 주변만을 겨우 비춥니다. 그러나 모이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죠. 그 안에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데아적인 그 철학은 위에서 어떤 그 패러다임이 있고, 그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제 대중들을 조직하는 그런 걸 한다면은, 촛불 집회 같은 거는 그 밑에서 대중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조직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주 그 과거의 그런 좀 일반형적인 정치하고는 훨씬 더 좀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2016년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으로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시민의 수는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우리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한번 모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청계광장에 저희가 급하게 집회 신고를 하고 모이게 됐죠. 처음에 한 2,000명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그날 아마 3만 명인가 이렇게 오셨어요. 이게 예사롭지 않구나. 지휘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서 그 힘들을 제어할 수도 없었죠. 이 광장에 모였던 작은 힘들이 어느 순간 주변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 공간에서 패러다임은 변화했죠. 사람들은 더 이상 지도자의 말을 믿고 따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섭니다. 모든 역량을 모으자는 여러분의 제안, 그 말씀. 오늘날의 민주주의란 재현을 전제로 합니다. 민중의 뜻을 잘 재현하는 것이 곧 정치가들의 역할이죠. 시민들의 공간에 정치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공간에서 어떤 흐름을 읽습니다. 이들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암에 걸렸는데 아직까지 감성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 정치가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정치가는 광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저는 EBS에서 다큐를 만드는 명준기라고 합니다. 아버님께 광장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시죠. 예, 뭐 광장은 옛날 우리 그리스 또는 뭐 로마 시대에 일종의 아고라,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그리고 또 민의를 모아내는 그런 하나의 장소로서 기능을 하죠. 우리 광화문 광장도 근래에 지난번 촛불 집회를 기록해서 또 과거에 일본 항쟁도 그렇고 그런 기능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느 정당이 촛불 이날 광화문을 찾았던 3명의 정치가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매 순간 변하니까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를테면 단체들이 깃발을 든다, 민주노총이 깃발을 들고 나간다 이러면은 깃발 내리라고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 집회에선 어떻게 됐냐? 고산병 연구에, 장수풍뎅이 연구에, 혼자 온 사람들의 집회 오는 사람들 뭐 혼집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들의 깃발을 만들어서 광장으로 나와서 그 조직과 그리고 미조직된 자발적 시민들이 조우하는 광장. 이날 광장에는 농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속을 나타내는 커다란 깃발. 예전 집회 현장에서 자주 보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이들은 더 큰 힘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깃발이 있었습니다.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은 저마다의 재치로 집회 문화의 권위를 해체했습니다. 광장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교실에만 있던 어린 학생들도 거리로 나와 자신이 바라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황교안도 물러나라!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 직업도 상관없이 자유 발언되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위에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 정안에서 들어가나 보고 있을지 모르는 한번 말문이 터지자 하고픈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연일 대통령 뉴스에 우리 6살 큰 딸 아이가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고픈 말이 이리도 많은데 왜 그동안 침묵해왔을까요? 집회에 나왔습니다. 박근혜가 퇴진하는 것이 더 너의 어떤 말도 다 듣고 있어. 조심해. 수많은 촛불 앞에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마이크는 훌륭한 사람들만 잡아야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고귀한 지식과 의견만을 전달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촛불이 찾은 진실. 그 진실은 우리 모두가 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세계는 따로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짜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걷고 있는 이 거리, 매 순간 변하는 이 거리야말로 진짜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시뮬라크를일지도 모릅니다. 원본과는 관계없는 독자성을 지닌 존재들. 가짜라고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 언젠가는 표면 위로 올라와 그 존재를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어느 하나만 진실이다가 아니고, 혹은 이 빛 뒤에는 저게 진실이다가 아니고, 이것도 진실, 저것도 진실, 이것도 진실. 그래서 그 진실 자체를 다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변화해가는 모습 그 자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 변화하는 것 근저에 있는 불변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걸 찾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모습 그 자체가 진실인 거고, 그것 말고는 없어. 생성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이제 그 형태를 만들어내야죠. 이렇게 그 패러다임들을. 플라톤처럼 영원한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 패러다임이 낡은 게 되면 또 푸시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패러다임을 또 만들고 또 푸시고 또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데아로부터 들려온 목소리. 어쩌면 그건 제가 만들어낸 환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돌고 돌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이곳엔 광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간이자 살아가야 할 공간이죠. 여기서 하나의 진짜를 찾으려 하는 것이야말로 실제의 삶과 동떨어진 일 아닐까요? 저도 하나의 진짜로서 이 공간을 살아가려 합니다.